첫 번째 경기 첼시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잭슨과 마두에케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측면 전개를 시도하고 있고, 페드로 네투가 2선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박스 근처 연기를 이끌고 있지만 무드리크의 징계 결장과 은쿵쿠, 포파나 등의 부상은 공격 조합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고, 더욱이 유르고르덴과의 컨퍼런스리그 원정 경기 직후여서 선수단 체력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수비라인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고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리버풀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으로 디아즈와 살라가 측면에서 박스한 침투와 넓은 전개를 동시에 수행한다. 각포는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유기적인 위치 교체와 마무리 능력 모두를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서는 안정적인 볼 회수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템포를 끊는 능력이 탁월하며 고메즈, 브래들리의 부상 이슈는 뎁스 구성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며, 주중 휴식 이점을 안고 있는 리버풀은 높은 강도의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로 첼시의 무거운 흐름을 정면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구도를 갖췄다. 첼시는 연이은 부상 이탈과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홈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상황이며, 리버풀은 침투 전개와 전방 압박, 체력 배분까지 모두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으며 결정력에서도 첼시를 앞선다. 결국 이 경기는 리버풀이 압박 주도권을 활용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4-4-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중원 수비 블록을 탄탄하게 구성하려 하고 있고, 아다무가 최전방에서 수비 가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휠러와 에게슈타인이 중원 압박을 지원하고 있고, 하지만 오그부스와 체레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압박 강도와 전방 전개 모두 약화된 상황이며, 특히 측면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진 문제로 인해 빠른 침투 플레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버쿠젠은 4-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빌드업과 측면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이며, 중앙에서는 안드리이가 빌드업의 시작점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의 패스를 이어받은 부엔디아가 강력한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진을 압박하고 있고, 부엔디아에게 수비가 몰리는 동안 비르츠와 시크가 노마크 찬스를 노리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고, 무키엘레, 사르코, 테리어, 에르모소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핵심 전술의 완성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 레버쿠젠은 안드리이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하고 부엔디아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전망이며, 프라이부르크는 측면 커버와 전방 압박 모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체적으로 레버쿠젠이 전반적인 흐름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세 번째 경기 AS 로마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AS 로마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장악과 빠른 측면 확장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며, 쇼무로도프와 도브비크의 투톱 조합은 활동 반경이 넓고 펠레그리니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조율해주고 있고, 넬손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대체 자원의 기동력과 커버 범위가 좋아 경기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제공권 활용도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오렌티나는 동일한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컨퍼런스 리그 일정으로 인해 선수단의 체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이며, 벨트란과 구드문드손이 전방에서 활약 중이나 측면 연계와 중원 압박의 강도가 크게 떨어지며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라니에리가 징계로 결장하고 보베와 도도, 콜파니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커버와 전술 유연성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고, 체력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압박이나 간격 유지가 어렵고, 이로 인해 AS 로마의 강한 전개에 밀리며 중반 이후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AS 로마는 수비 집중력과 전개 밸런스가 안정적인 가운데 홈 경기의 강점을 잘 살리는 팀이며, 피오렌티나는 유럽 대회 일정 소화 이후 체력적으로 급격히 떨어진 모습이며 이로 인해 전술적 전개가 무너지고 수비 간격도 크게 벌어지는 흐름이며, 이번 경기는 홈에서 조직력을 앞세운 AS 로마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며,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박스 앞에서 볼 간수 및 결정적인 찬스 연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푸아도는 전환 속도와 침투 능력에서 중심축을 맡는다. 중원에서는 로카가 템포 조율과 압박 유도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적으로 활동량 기반의 축구에 강점을 보인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더욱 응집력 있게 작동하며 전방에서의 템포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베티스는 최근 컨퍼런스 리그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며 주중 피오렌티나와의 격전 이후 회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고, 기본 전형은 4-2-3-1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르난데스와 안토니가 공격 전개를 주도하지만 전환 시 응답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중원에서는 압박 저항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RT의 징계 결장으로 인해 수비 라인 커버링에서 빈틈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후반 들어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기를 자주 노출하고 있다. 에스파뇰은 홈템포 전개와 수비 조직력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팀이며, 베티스는 유럽 대항전 병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수비 결손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후반 실점 리스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마인츠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인츠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고, 버카르트와 이재성이 최전방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운영은 중원 밀집과 페널티 박스 부근 수비 조직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벨이 전환 속도를 조율하지만 공격 템포는 빠르지 않으며 이엔츠와 라이치의 부상 이탈로 수비 라인 뎁스도 약간은 얇아진 상태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역시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선수비 후역습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에키티케와 크나우프, 바오야가 공격진을 형성하지만 적극적인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위치 선점을 통한 역습 기회를 노리는 흐름이며, 마타노비치, 디나 에빈베, 리스테시, 괴체, 카우앙 산투스의 부상 이탈로 전방 연계와 중원 전개 속도에도 제한이 걸린 상황이며,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흐름이 강하다. 마인츠는 철저한 수비 중심 운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려 할 전망이며, 프랑크푸르트 역시 전진보다는 수비 라인 강화를 우선시하며 공격 템포를 낮출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양팀 모두 빠른 전개보다는 수비 안정성에 집중하며 접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여섯 번째 경기 볼로냐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좌우 윙어의 넓은 배치와 빠른 전개 속도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며, 최전방 달린가는 활동량과 제공권 모두에서 위협적이며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드가 측면 마이너스 중앙간을 유기적으로 오가며 이선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에스타니, 은도예, 카살레가 부상으로 이탈했으나 공격 전개 라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양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측면 주도권을 가져오는 장면이 많다. 유벤투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중원 탈압박을 장점으로 삼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일디즈가 징계로 결장하고 블라호비치와 밀리크, 코프메이너르스까지 이탈한 상황이라 전방에서의 파괴력과 마무리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측면에는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는 구조라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배치해 폭을 넓게 쓰는 볼로냐와의 숫자 싸움에서 불리한 조건이며, 전개 템포가 느려지고 있고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마무리도 단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벤투스는 연쇄 이탈로 인해 전방 마무리뿐 아니라 측면 커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볼로냐는 공격 전개 구조상 수적 우위를 활용해 일방적인 측면 압박을 주도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볼로냐가 홈에서 구조적 우위를 활용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